한동훈, 박민식 아직 단일화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건데요. 지금 그 관건이 단일화가 관건이 되어 있는 뜨거운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그리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 중에서도 부산 북갑하고 평택을 여기가 단일화. 부산 북갑은 보수 쪽의 단일화, 평택을은 진보 쪽의 단일화.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이고 아마 6월 3일 날 오후 6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 가장 뜨겁게 달아올 수 있는 핵심 관건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다. 부산 북갑하고 경기 평택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이전에 6월 3일 이전에 단일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데요. 방금 나온 속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편향되어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시비가 한때 있었던 김어준 씨가 한다는 여론조사 꽃, 이제 여기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아니죠. 지난 14일, 15일 이틀간 목금 조사했군요. 조사를 보면 부산 북갑을 봤습니다. 지금 나와 보여드리는 저겁니다. 맨 왼쪽에 하정우가 41.7, 그 다음에 가운데가 국민의힘 박인식, 박민식 21.1, 그 다음에 오른쪽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노란색 무소속 한동훈 32.2,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만 보면은 이제 2강 1중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양자 대결을 물어봤습니다. 양자 대결을 물어봤더니 양자 대결의 경우에는 하정우가 42.9, 한동훈이 38.1, 그래서 오차 범위 이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 캠프 쪽에서는 단일화를 한다면 여론조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도 다 단일화를 했을 때 양자 가상 대결을 해 보면은 한동훈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여론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동훈 캠프 쪽에서는 단일화를 한다면 한동훈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정답 아니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 평택을 여론조사 꽃 여론조사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이 민주당의 김용남 28.7, 가운데 국민의힘 유의동 21,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 번째 조국혁신당 조국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쪽도 봐야 됩니다. 여기는 자유혁신의 황교안 8.7, 진보당의 김재현 5.8. 여러분이 보시는 표상으로는 조국 바로 오른쪽이 김재현 진보당 후보 5.8이고요. 그 다음이 자유혁신 황교안 8.7.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두 군데 보여드린 것처럼 단일화가 지금 여기에서는 핵심 관건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뭐 오늘 갑자기 핵심 관건으로 떠오른 건 아니고요. 단일화가 그 핵심적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몇 주 전부터 계속 해온 말인데 그 구도가 지금까지 쭉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평택을에서는 지금 이제 그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있는데 김용남 민주당 후보는 원래 검사 출신이고요. 국민의힘 출신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지금 민주당으로 가서 거기서 평택을에 공천을 받은 사람인데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김용남 후보는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후보다. 민주당의 적통이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김용남 후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분명한 것은 김용남은 민주당의 아들이고 민주당의 후보. 김용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하고 민주당이 선택했다. 민주당의 아들이랍니다. 그런데 친문 쪽에서는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분열한다는 현상이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친문 쪽 백원우 전 의원 뭐라고 했느냐?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이 당 저 당 옮겨다니며 권력의 마른 자리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조국 후보는 불편하고 힘든 사람일 것이다. 그러면서 조국을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뭐라고 했느냐?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김용남 후보가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이제 거론을 한 뒤에 나는 민주당 청당원이다. 평당원이다. 나는 조국 후보를 지지한다. 나를 징계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김용남 후보 개소식 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 후보가 이재명이 선택하고 민주당이 공천한 김용남 후보에게 큰 박수를 쳐달라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자 참석자들이 명팔이다, 배신자다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여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조국 후보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동생인 이해만 전 광장서적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는데 평택에서 이겨서 민주당과 통합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적임자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아일보는 평택을 해서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더군요. 어떻게 대리전이냐? 김용남은 현재 민주당 지도부.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이쪽은 친문 핵심 인사들 그런 대리전이다라는 분석도 했습니다. 지금 그 부산 쪽에서는 말이죠. 부산 쪽은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지만 부산 북구 갑에 계시는 보수 유권자들도 애가 타실 거고 또 이 북구 갑이 단일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국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아마 보수 진영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생각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점만 탁 제가 찍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과 박민식 단일화. 결론.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다. 그러나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유. 첫 번째. 한동훈과 박민식 둘 다 모두 다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부인해 왔어요. 특히 박민식이 더 세게 부인해 왔습니다. 박민식은 단일화 생각 없다. 가능성 제로다.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단일화를 하려면 한동훈으로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여론조사 지표가 그렇지 않느냐. 이게 이제 두 후보의 이런 아주 단단한 이런 입장 때문에 첫 번째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진영 내부에서 단일화에 대한 압박은 매우 강하죠. 잘못해서 3자 구도가 되면 하정우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보수 인사들은 전부 다
입을 모아서 단일화 없이는 승산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게 두 번째 핵심 변수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표면적으로는 박민식 대 한동훈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켜켜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앙금이 엉켜 있습니다. 친윤, 비윤. 그러니까 박민식과 여기를 지지하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는 친윤이라고 할 수 있고 한동훈 후보는 비윤이라고 할 수 있고 당 지도부와 한동훈계 현역 의원들 겹겹이 지금 겹쳐 있습니다. 서병수 전 의원 문제, 공천 과정,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노선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아주 복잡하게 여기는 얽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러면 단일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변수는 뭐가 있느냐? 있습니다. 투표 직전에, 그러니까 투표일 2, 3일 남겨놓고 한 여론조사에서 3자 구도로 갈 경우 보수가 필패다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해보니 박민식, 한동훈, 박민식이 비등비등한 게 아니라 확실히 차이가 벌어질 경우, 그러면은 단일화 합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본투표 용지를 인쇄하기 직전 이제 이런 겁니다. 현재 분위기, 오늘 현재 분위기, 이제 보름 난집 남았는데요. 오늘 현재 분위기는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금 당장 단일화를, 그러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박민식과 한동훈 캠프에서 단일화 합의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막판에 단일화를 할 가능성, 그건 살아있다. 3자가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 그래서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의원이 이루어낸 3자 구도에서의 기적 신화를 꿈꾸고 있을런지도 모른다. 김광일의 입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후보들의 생각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단일화를 해서 보수 쪽에서 말이죠. 박민식이 됐든 한동훈이 됐든 단일화를 해서 패배를 하면 정치적으로 재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단일화까지 해줬는데도 패했잖아. 당신은 능력이 없잖아. 당신 스스로가. 라는 최종적인 판단을 얻은 것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 그런데 3파전을 해가지고 패배를 하면 차라리 그게 낫다. 이왕 질 바에는 3파전을 해서 지는 게 낫다. 그래야 후위를 도모할 수 있다. 나 혼자서는 매우 똑똑하고 나 혼자서는 하정우가 아니라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있는데 이게 보수 쪽 표를 절반씩 나눠 찢어갖는 바람에 우리가 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핑계거리가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정우 후보가요, 아주 결정적인 실수 하나를 했습니다. 여러분, GRDP라는 게 있는데요. GDP라고 하면은 이 국내 총생산, 1인당 국내 총생산을 GDP라고 그러는데 각 이제 지역별로 광역단체는 광역단체, 기초단체면 기초단체, 각 지역을 별로 그 1인당 총생산은 GRTP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정우 후보가 부산 북구를 AI 1번지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3대 공약을 내놨는데
그러면서 부산 북구의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액 GRDP가 1억 2천만 원인데 부산시 전체에서 가장 낮다, 이렇게 발표문을 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1인당 1년 소득이 1억 2천만 원인데 가장 낮겠어요? 아니 그건 아니죠. 오후에 다시 언론 공지문을 부랴부랴 꺼내가지고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그 10분의 1인 1,200만 원이었습니다 라고 고치면서 캠프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그랬습니다. 박민식 후보가 뭐라고 했느냐. 하정우 후보는 북구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최고 산업도시 울산도 1인당 GRDP가 8,500만 원 수준이고 부산 평균이 3,400만 원 정도인데 1억 2천만 원이라는 GRDP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 숫자다. 한동훈 후보는요, 더 뼈 때리는 비판을 했어요. 실무진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 수치가 이상하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한 후보가 과연 준비된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부산 북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북구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실무진이 실수했더라도 후보가 바로잡을 수 있어야 진짜 준비된 후보입니다.